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솔리드 파워, 티커 심볼로는 SLDP죠. 이 기업에 대한 건데요. 최근에 이 회사 주가가 정말 하루 만에요. 무려 51.56%나 폭등했어요. 그래서 8.51달러로 마감했는데 시장이 정말 깜짝 놀랐죠. 엄청난 주목을 받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상승폭이면 뭐 다들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런 엄청난 급등 뒤에는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핵심 동력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니덤이라고 하는 증권사. 여기서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아주 큰 폭으로 올렸다는 거고요. 아, 니덤이요? 네. 다른 하나는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삼성 SDI하고 또 BMW. 이 두 회사랑 손잡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바로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검증에 나선다는 소식이었어요. 네, 그 소식이 파급력이 컸죠. 삼성 SDI와 BMW라니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잠깐 혹시 전고체 배터리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간다리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 네, 그게 좋겠네요. 지금 전기차에 주로 쓰는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그 안에는 액체, 그러니까 물 같은 전해질이 들어있거든요. 네, 액체 전해질이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름 그대로 그 전해질을 딱딱한 고체로 바꾼 배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액체가 아닌 고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고체 전해질이 잠재력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확 높여서 주행 거리를 늘릴 수도 있고요. 또 액체 전해질은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고체는 그걸 해결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죠. 안전성 문제 중요하죠. 네. 그리고 충전 속도까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뭐랄까 많은 기업들이 정말 꿈의 배터리다 이렇게 여기면서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아주 치열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니덤의 목표가 상향, 그리고 삼성 SDI와 BMW 이 파트너십, 이 두 가지 핵심 동력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깊이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솔리드 파워의 현재 상황, 또 미래 잠재력은 어떤지, 물론 숨겨진 위험 요인은 없는지까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 자료들을 구석구석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첫 번째 핵심 동력부터 가볼까요? 바로 니덤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입니다. 네, 니덤. 기존 목표가가 4달러였는데 이걸 무려 75%나 높여서 7달러로 대폭 올렸어요.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 그러니까 사라는 거죠. 이 매수 등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75% 상향이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좋은 소식 나왔네? 주가 오르겠지. 뭐 이런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이면을 봐야죠. 이건 뭐랄까 금융 투자 업계,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솔리드 파워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 이게 진짜 상용화될 가능성, 그리고 그 시점을 이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더 가깝게 보고 있다. 이런 공식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분석가들의 시각 변화가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료들을 좀 보면요. 솔리드 파워의 3분기 실적 자체는 매출이 한 460만 달러 정도고요.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아직 적자 상태군요. 네. 그러니까 아직 재무적으로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뭐랄까 딱 개발 단계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니덤이 목표가를 그렇게 올렸다는 건 분석가들이 이런 단기적인 재무 숫자, 그 너머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미래 가치를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즉 솔리드 파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의 잠재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 SDI, BMW, 또 이미 협력하고 있던 포드나 SK온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맺은 파트너십의 전략적인 무게감,
이걸 기업 가치 평가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파트너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군요. 네, 목표가를 이렇게 큰 폭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이런 파트너십 강화가 솔리드 파워가 안고 있던 그 기술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 이 위험 요인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줬다. 그리고 미래에 진짜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높였다. 이런 시장의 확신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분석가들이 현재의 손실보다는 미래의 그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근데요, 사실 분석가들의 예측이라는 게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예측은 예측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좀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할 만한 게 그 파트너십 발표 외에 혹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나 다른 신호 같은 것들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미래 예측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죠. 다만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요. 이 분석가들의 낙관론이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만 기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솔리드 파워가 파트너사들하고 협력하면서 설정했던 그 기술 개발 마일스톤 있잖아요. 중간 목표를. 마일스톤이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꽤 순조롭게 달성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좀 보여요. 이건 그냥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약속이나 계획 발표를 넘어서 실제 기술 개발이 진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 될 수 있거든요. 실제 진행 상황이 긍정적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니까 니덤 같은 기관에서도 더 확신을 가지고 목표가를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 마일스톤 달성 여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핵심 포인트고요. 그렇군요. 실질적인 진전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그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 동력, 즉 삼성 SDI하고 BMW와의 그 삼각동맹 구축 소식입니다. 네. 삼성 SDI, BMW.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제조 역량을 가진 삼성 SDI, 그리고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강좌인 BMW, 이 두 회사가 솔리드 파워의 기술을 직접 검증하고 상용화를 같이 추진한다. 이건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무게감이 다르죠, 확실히.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협력이 여러 층위의 의미를 가진다는 건데요. 첫째는요, 이건 솔리드 파워 기술력에 대한 최고의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예요. 보증수표력. 네, 솔리드 파워는 특히 황활물계 고체 전해질 기술에 강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서 고체 전해질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내부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물질을 고체로 만든 핵심 소재고요. 네, 핵심 소재. 근데 이 기술이 그냥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최고 기업들의 검증대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그 기술적 우수성과 신뢰성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거죠.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솔리드 파워가 핵심 소재, 즉 고체 전해질을 제공하고 네. 삼성 SDI가 이 소재를 이용해서 세계적의 수준의 배터리 셀을 만들고 셀 제조는 삼성 SDI가? 그렇죠. 그리고 BMW가 최종적으로 이걸 차량에 적용해서 테스트하는 그야말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완벽한 가치사슬, 밸류체인이 딱 구축된 겁니다. 와, 정말 각 분야 최고들이 모인 드림팀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둘째는요, 솔리드 파워가 추구하는 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그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는 거예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요? 네, 솔리드 파워는 직접 배터리 셀을 막 대규모로 생산하는 방식보다는요,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또 셀 설계나 제조 공정 노하우 같은 거를 파트너사들한테 라이센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지향해요. 직접 만들기보다는 기술과 소재를 파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번 삼성 SDI, BMW와의 협력은 바로 이 모델, 그러니까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 없이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 모델이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상당히 영리한 전략 같은데요. 재무 부담도 줄이고. 네, 그렇죠. 재무적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마지막으로요. 이건 치열한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 그리고 시장 선점 효과를 다져온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분야는 정말 수많은 스타트업들하고 기존 강자들이 막 경쟁하는 격전지잖아요. 네, 경쟁 엄청 치열하죠.
솔리드 파워는 이미 BMW, 포드, 그리고 SK온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여기에 배터리 제조 분야의 절대 강자 중 하나인 삼성 SDI까지 파트너로 딱 확보하면서 단순한 기술 개발 회사를 넘어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경쟁에 명실상부한 선두 그룹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된 겁니다. 와, 정말 파트너 라인업이 화려하네요. BMW, 포드, SK온에 삼성 SDI까지. 이건 정말 이상적인 협력 구조처럼 들리는데요. 핵심 소재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셀 제조 능력, 그리고 최종 적용률 테스트 역량까지 다 갖췄으니까요. 네, 구성원 보면 그렇죠. 근데 이런 여러 회사가 함께하는 다자간 협력이라는 게 사실 말처럼 항상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자료들에서 이 삼각 동맹 관계 안에 내재된 어떤 잠재적인 갈등 요소라든가 어려움 같은 것들은 좀 찾아볼 수 없었나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현실의 협력은 항상 복잡성을 가지고 있죠. 자료에서 뭐 명시적으로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각 회사의 기술 개발 속도나 또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협력의 속도가 좀 더뎌질 수도 있고요. 아, 서로 발이 안 맞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또 솔리드 파워의 그 기술을 삼성 SDI의 대량 생산 공정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기술적인 난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양산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네, 실험실과 양산은 다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BMW의 그 아주 엄격한 차량 적용 기준을 맞추는 건 역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일 겁니다. 따라서 이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이 세 회사 간의 아주 긴밀한 소통과 조율,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너십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신호와 그 잠재력은 여전히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아주 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좀 현실적인 문제, 재무 상황으로 돌아와 보죠. 아까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고 아직 적자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매출은 46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14달러. 네, 그 숫자들이죠. 그래서 이게 전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파트너십 뉴스가 빵빵 터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재무 숫자는 아직 부진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좀 상반된 신호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솔리드 파워 같은 이런 개발 단계의 기술 기업을 평가할 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분기별로 나오는 그 재무 숫자 자체보다는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질적인 변화, 그리고 추세를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질적인 변화와 추세요? 자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개선된 현금 소진 전망, Improved Cash Burn Outlook, 그리고 3억 달러 이상의 아주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고 돈도 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기술 개발에는 정말 막대한 자금이 계속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 즉 현금 소진율, cash burn rate, 그리고 앞으로 운영할 자금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가 그 회사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돈 없으면 개발 못하니까. 맞습니다. 솔리드 파워가 이 현금 소진율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비용 아낀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I, BMW, 포드, SK온 같은 파트너들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약속된 기술 개발 마일스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연구개발 R&D 자금을 지원받고 또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 조달도 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이게 결국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여줍니다. 덕분에 회사는 단기적인 재무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핵심 기술 개발과 사업 전략 추진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요약하자면 재무제표상으로는 아직 적자지만 강력한 파트너십과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서 솔리드 파워는 단순히 생존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시사하는 겁니다. 결국 재무 숫자는 아직 적자지만 그 이면을 보면 파트너십 덕분에 현금 흐름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거네요.
단기적인 숫자보다는 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솔리드 파워를 둘러싼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항상 양면성이 존재하니까요. 네, 기회와 위험 둘 다 중요하죠. 먼저 기회 요인을 살펴보면요. 뭐니 해도 전고체 배터리 시장 자체의 그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의 주행거리, 안전성, 충전 속도 이걸 정말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네, 꿈의 배터리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 시장이 정말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그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핵심 원천 기술, 즉 고체 전해질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삼성 SDI, BMW, 포드, SK오니아는 각 분야 최고 기업들과 강력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기술 상용화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과 강력한 파트너. 확실히 큰 장점이네요.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허들은 역시 대량 생산, 즉 매스 프로덕션의 난제입니다. 아, 대량 생산 문제? 네, 실험실 수준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능을 보여도 이걸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단위로 그것도 균일한 품질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비용 문제가 크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그 특성상 좀 다루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고 하고요. 생산 비용을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상용화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겠죠. 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죠. 또한 솔리드 파워가 하는 이 황화물계 방식 외에도 다른 종류의 고체 전해질 기술들, 예를 들면 산화물계나 폴리머계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아예 다른 차세대 배터리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경쟁 측면에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다른 기술과의 경쟁도 있군요. 네, 언제 더 좋은 기술이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솔리드 파워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 최종적인 성공은 결국 파트너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그들의 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느냐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파트너 의존성 문제군요. 그렇죠. 파트너 중 한 곳이라도 전략을 바꾸거나 개발 속도를 늦추면 솔리드 파워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솔리드 파워와 그 파트너들은 이 대량 생산의 기술적인 장벽, 그리고 비용적인 장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전고체 배터리를 제때 출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앞으로 솔리드 파워의 가치를 결정지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네, 정말 기회와 위험이 명확하게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특히 파트너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 점은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같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들에게 좀 끌려가는 건 아닐까요? 그 부분은 공동 운명체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핵심 소재 기술이라는 일종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아, 열쇠를 쥐고 있다. 하기난 그 열쇠로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파트너들의 제조 역량이나 시장 접근성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즉,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제한다기보다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상호 의존적이군요. 네, 물론 솔리드 파워가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또 그 라이센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력이나 주도권은 더 강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공동 운명체로서 함께 성공하거나 아니면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솔리드 파워의 주가가 그렇게 급등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니덤의 목표가 상향 조정 소식, 그리고 삼성 SDI, BMW와의 파트너십 소식에 대한 반응이었죠. 네, 직접적인 촉매제였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시장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반대로 가시성은 훨씬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이 파트너십들이 단순히 그냥 기술 개발 협력, 이걸 넘어서서 솔리드 파워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 인식의 변화. 네. 이전까지는 그냥 미래가 유망해 보이는 여러 기술 스타트업 중 하나 정도였다면 이제는 글로벌 최고 기업들이 그 기술력을 인정하고 함께 상용화를 추진하는 명실상부한 선두주자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파트너들의 이름값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앞으로 솔리드 파워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분기별로 발표되는 매출이나 이익 같은 단기적인 재무지표보다는 오히려 삼성 SDI, BMW, 포드, SK온 같은 핵심 파트너들과의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프로젝트 진행 상황.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그 상용화 로드맵상의 중요한 마일스톤들을 얼마나 착실하게 달성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질적인 평가가 더 중요해지겠네요. 네, 시장의 뜨거운 관심은 어쩌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고요. 솔리드 파워는 다가올 그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 즉 척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앞으로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솔리드 파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고 솔리드 파워의 그 핵심 소재 공급 및 라이센싱 모델이 시장에 잘 안착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가능성들이 열릴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로 자동차 시장 중심의 파트너십이잖아요. 이것 외에 항공 우주 분야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기처럼 아주 특수한 성능 요구사항을 가진 다른 산업 분야, 이런 곳을 위한 맞춤형 고체 전해질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이나 아니면 아예 독자적인 사업 영역 확장을 모색할 가능성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질문입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술이 성숙하면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할 테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